저는 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요. 책을 끝까지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책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저는 책을 읽고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다 벌었습니다. 저는 평생 쓸 돈을 다 벌고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연매출 55억의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과 제가 읽은 책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아마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건 책 읽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인생이 바뀌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본격적으로 자기계발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보기 시작한 건 20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취방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새롭고 재밌었어요. 하루는 도서관에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막 쌓아놓고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선배를 만났는데 이런 거 읽어봤자 뻔한 소리인데 뭐 하러 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뻔한 소리라고 하면서 시도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이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걸 하나씩 시도라도 해보면 먹어도 손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책을 활용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고 나머지는 핵심대로 해야 되는 이유와 성공 사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보통 책 초반에 나옵니다. 그걸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이해했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책에 나온 사례 중에서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딱 한 줄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 어떤 독서법 영상을 봐도 책은 읽는 것보다 실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려면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줄 찾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엄청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어떻게 찾냐면요. 일단 책을 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책 끝을 접으면서 쭉 봅니다. 필요하면 밑줄도 긋고요. 내가 따라할 수 있는 한 줄이 있는 페이지는 2번을 접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요. 사실 이 한 줄 찾기를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한 줄 찾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계속 읽으면서 수십 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저는 그냥 투두리스트에 적어놓고 바로 해봅니다. 책 끝을 접는 이유는 다시 읽을 책인지 정리할 책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책 끝이 많이 접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됐다는 뜻이고 그럼 언젠가는 다시 펴볼 만한 책인 거예요. 책 끝이 별로 안 접혀 있는 책은 필요한 내용만 메모를 해놓고 정리합니다. 책장에 책이 너무 많으면 정말 좋은 책들이 묻히게 되고 공간은 공간대로 낭비가 되거든요. 엑기스들만 남겨놔야 나중에 책을 찾을 때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레이는 책들만 남겨놔야 책장을 볼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책이 보고 싶어지거든요. 이것도 사실 정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뽑아낸 한 줄이에요. 요즘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아예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에서 먼저 전자책으로 보면서 북마크를 합니다. 그리고 북마크가 많은 책은 종이책으로 따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 전자책은 계약이 끝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종이책도 요즘은 책이 금방 절판되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좋은 책을 만났다면 꼭 종이책으로 소장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소장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그 책을 못 구해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주고 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한 줄을 따라해서 인생을 바꿨는지 알려드릴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고 저는 급여 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라 사업가나 투자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도 언젠간 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25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돈이 좀 벌렸다고 해서 먼저 소비하지 않았어요.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자산을 사모았고 사업과 자산에서 또 다시 돈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의 추월차선을 보고 5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5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은 임대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인적자원 시스템 이 5가지인데요. 저는 가장 먼저 유통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완성시키면 저는 5가지를 모두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문어발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 꼭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상품 판매하시던 분들은 지식 판매로, 오프라인 판매를 하시던 분들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하시던 분들은 오프라인으로요.
저는 저 5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을 모두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새로운 사업 경험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은 40살까지는 해보고 싶은 사업을 다 경험해보고 40살부터는 제가 가장 잘하고 재밌어하는 일에 올인할 생각이에요. 딴 길로 잠깐 샜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보고 일을 줄이고 위임해서 한적한 시골로 미니 은퇴를 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건 한 달씩 미니 은퇴해라 이런 개념이었지만 저는 아예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시골로 미니 은퇴를 해보니까 마음도 너무 여유로워지고 복잡하지도 않고 좋았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에너지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서비스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다시 지내볼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쉽다고 해놓고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요? 그럼 좀 더 간단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레버리지 다들 아시죠? 저는 이 책에서 다른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멘토를 구하라는 한 줄에 주목했어요. 내가 겪을 일을 먼저 겪은 사람을 만나면 시행착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멘토를 찾아보다가 김승호 회장님께서 마침 사장들을 위한 사장학개론이라는 수업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신청했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수업에서 저를 서포트해줄 귀한 인연을 만나서 매출 몇십억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도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냥 책에서 읽은 한 줄을 실행해 본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책은 구글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OKR이란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 특정 부서에 OKR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하면 분기별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매주 체크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냥 해봅시다 할 때랑 기간이랑 측정 가능한 목표를 스스로 딱 정해놓고 할 때랑 결과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팀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있으면 꼭 건의해달라고 평소에 늘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건의 건의도 없었어요. 다 좋다고요. 근데 한 달 동안 1인당 1개씩만 딱 개선해보자고 했더니 아이디어가 줄줄 나왔습니다. CS팀에 채팅 상담할 때 응답 속도를 고객이 기다리지 않게 가능한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응답 속도가 10분 단위였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CS 응답 시간을 1분대로 줄여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구체적이거나 소소한 한 줄 찾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한 줄이라도 제대로 실행을 해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려요.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책을 읽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잠재의식이 기억하게 돼서 억지로 읽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책을 찾게 됩니다. 엄청 더울 때 시원한 아아를 마시고 기분 좋아졌던 경험이 쌓이면 조금만 더워져도 아아가 떠오르는 것처럼요. 자, 책을 읽고 인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책을 골라야겠죠?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나한테 적용해 볼 수 있게 적절한 예시가 많은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념을 설명해줘도 그걸 나한테 적용해 보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예습 복습 잘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거 알지만 실제로 하긴 어렵잖아요. 참고로 저는 벼락치기가 잘 맞았어요. 그럼 누군가는 벼락치기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쓴 책을 찾아내서 그대로 따라해보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따라하기 쉬운 책이 나한테는 제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고른 책이 좋은 책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 줄만 찾으면 되니까요. 대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저는 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 책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어려운 책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 가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책이 필요할 때만 책을 봅니다. 책을 피고 읽고 이해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한테 책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내가 평소에는 너무 운동하러 가기가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친구들이랑 워터파크에 가기로 했어요. 그럼 운동을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책을 볼 때가 되면 어차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라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스테디셀러 위주로 먼저 읽으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게 맞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책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책을 읽고 실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책을 끝까지 잘 안 읽는 편이에요. 책 한 권을 다 본다고 해도 거의 300페이지나 되는 내용 전체를 기억할 수 있으신가요? 아닐 거예요.
책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안 읽히는 구간은 그냥 패스하세요. 읽으려고 계속 눈만 맴돌다가 책 자체를 덮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진짜 안 읽히면 블로그 요약본이나 유튜브로만 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도 하는데요. 저는 대부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왜냐고요? 따라할 딱 한 줄만 찾으면 되니까요. 저는 잘 안 읽히는 어려운 책은 진짜 안 봐요. 술술 읽히는 책만 보는 편이에요. 책이 어려우면 읽다가 덮고 하다가 결국 안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읽기 쉽게 풀어놓은 책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성공하는 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다른 책에도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들이 자신만의 경험으로 각각 다르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비슷한 책들을 보다 보면 한 권 정도는 내가 술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책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 붙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책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많이 안다는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착각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착각에 빠지면 나는 다 아니까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돼. 이런 오만에 빠져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책장에 꽂혀있는 아무 책이나 한 권 빼들고 그 책에서 내가 따라해볼 수 있는 한 줄만 찾아서 해보세요. 딱 5분이면 될걸요?